지법부장의 이 시간 잘못 잰 것과 어찌된 건 거기서도 대법의 판단을 받아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 부장판사는 왜 본인이 공동집필하고 상호 감수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입니까? 그 시점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판단 그동안에 어떤 이론적인 근무하다 보면 판사님들 생각도 바뀌시니까요. 법 해석이 바뀌시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법관 생활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변동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지부장 판사의 그럼 그 최대한 그 판사로서의 이 법 해석과 여러 가지 이 고민을 선의로 해석했을 때 내란소 윤석열이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관저에서 방 뺄 시간을 준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이 검찰의 실책 두 가지 중에 시간 끌기와 즉시항고 포기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검찰은 23일로 이 사건 이첩 받을 때 기소하지 않고 바로 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왜 신청을 했습니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간 끌기라고 계속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에 걸쳐서 법원이 불허했으면 왜 또 갑자기 검사장회를 또 개최합니까? 그 부분은 워낙 사안이 아니 중요하기 검사가 때문에. 이 기소할지 안 할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까지 지휘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거면 그럴 거면 애초 이 구속영장을 연장 신청하기 전에 검사장 회의를 주최하셨어야죠. 네, 그 결정은 왜 그걸 전혀 예상할 수 앞뒤를 없었던 다 결정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고요. 그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심 총장이 석방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수사지휘할 수 있습니까? 총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 안 하십니까? 방금도 이 법원의 판결 그리고 석방지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아니, 생각하신다면서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법원의 판결 부당한데 다투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항소 위헌이 포기를 만든다는 하잖아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지휘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장관 대행으로서. 그러니까 부당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즉시 그러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그 대검이나 검찰은 앞으로 이제 구속 취소 나오면 법원의 판결 존중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실 건가요? 일 단위로 계산 안 하고? 왜 근데 대검에서 또 일 단위로 계산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검찰이 시간 단위로 한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일 단위로 한다고 산정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검찰의 입장은 바뀐 적이 둘 다 없습니다. 맞습니까? 시간 단위도 맞고 일 단위도 맞습니까? 일 단위로 사유가? 한다는 것이 저희가 확립된 원칙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대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했고 다 프로는 또 다시 일 단위로 계산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시간 단위로 했다가 다시 일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냐고요? 아닙니다. 지법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면서요? 아닙니다. 시간 단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법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수긍할 수 어렵다,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대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으로 판단했고 이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일로 계산 산정하겠다고 지침 내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기 그러면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시간 갔다가 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장관 대행으로서 수사지휘 하시라고요. 즉시 항고를 하라는 수사 지휘를 왜 안 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하는 순간 위헌입니다. 그것은. 왜 즉시 항고하는 순간 위헌입니까? 아니 이미 영장주의 자체가 이 구속 계속 여부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 검사가 과정의 수행할 수 없다고 되어 논의까지 있습니다. 바로 하셨어야죠. 무슨 법무장관 대행이 대검에서 논의하는 사안 자체를 저희도 밤새 12시까지 법사위 기자회견 한 것도 아시나요? 그건 아세요? 제가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11시 50분에 자정이 다 돼서 네, 밤늦게까지 하신 거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이 법무부 장관은 편히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 쉬셨나요? 그리고 안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사건의 특성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 지금 아까 이 법사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자꾸 위헌 판결에 대해서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와 다른 위헌 판결 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국민을 호도합니까? 취지가 같다는 국민이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법정을 몰라도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가 다른 것은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같은 경우는 법원이 그냥 구속집행정지합니까? 보석을 그냥 합니까? 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취소는 조건을 부과합니까? 조건 부과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두 개가 다른데 왜 위헌 결정에 대해서 이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는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똑같은 위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이 정도 아닙니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고 헌재 결정문을 보면 명백합니다. 헌재에서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항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법도 지부장판사도 대법까지 상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서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19 감싸기,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네. 제 마음대로 기소 이런 비판 받는 거예요. 검찰이 문 닫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특수성이 다른 경우에는 기소된 이후에 그러니까 즉시 즉시항고 항고에 대해서 안 문제된 했잖아요. 경우인데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이 경우는 거기에 기소 대해서 자체의 지적하는 적법성이 거고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구속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최소 세 번의 이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23년에 울산지법에서 구속 취소하자 이 모 검사가 즉시 항고해서 항고한 적도 있고요. 대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고 의정부 지법에서 구속 취소한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네. 즉시 항고해가지고 피고인 재수감 됐어요. 의정부 이 사건에서 사건도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감 됐잖아요. 피고인. 그러니까 의정부 기본적으로 지법에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왜 석방을 그러니까 하냐라는 부분인데 다 즉시항- 석방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당시에. 석방 여부는 항고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근데 여러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오고 나서 대거 검찰이 다 즉시 항고했잖아요. 즉시항고 했는데 왜 이미 이번 석방을 한 윤석열에 상태였습니다. 대해서만 안 하냐고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즉시항고를 하는 그러니까 순간에 그동안 위헌 판결, 헌재 판결을 그렇게 존중하셨으면 왜 세 번을 했냐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렵게 질문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신병 문제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하는 신병 상황이에요. 문제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온 국민이 피곤하고 지금 국정 안정도 안 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기존 사례는 신병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던 그래서 거고 지금 일선 검사들도 즉시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도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 포기한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선 네, 검사들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해서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일선 검사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실 거냐고요? 공개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충분히 아니 예. 일선 검사들한테 개별적으로 내통하지 마시고 네. 공개적으로 하시라고요. 법사위 자료보도 응하시고 좀 제발 좀. 네, 충분히 설명할 이거 여유가 뭐 있습니다. 하는 수단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 부분은 제가 토론을 하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시죠. 법사위 예, 예. 공개하십시오. 저희 법사위 예, 예. 저희- 공개하겠습니다. 예. 법무 차관 네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교원 영색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고해야죠. 항고하는 순간 그게 기억이 말이 됩니다. 맞잖아요. 부당한 명령이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판단해봐라라고 지부장 판사도 그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판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들어보면 이유가 아니,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 설명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거하고 전혀 똑같아요. 다른 차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각도 있게 하세요.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의 문제가 됐는데요. 예. 그 부분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이것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